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이시공입니다. 이번 시간은 PMPO 서비스 기획자, IT 기획자 시리즈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경쟁력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이 도메인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지?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싶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혼란스러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셔서 제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제 미리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함께 참조 정도 아니면 생각의 포인트를 좀 한 번 더 고려해보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용도의 컨텐츠고요. 경쟁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때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업무 연차는 늘어나는데 업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연차로 이 경쟁력을 쌓아가는 거, 이걸 잘하는 거를 유지하는 게 정말 맞나? 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경쟁력을 갔을 때 이게 이제 5년, 10년까지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경력을 만들어 가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보를 같이 유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다 보니까 사실 아직 그 자리에 간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부분은 좋은 정보를 많이 얻기도 하지만 방향성을 찾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보의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첫 번째는 다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세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경쟁력이 뭘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그랬을 때 커리어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물어보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쟁력 확보를 노력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방법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두 번째는 시장의 정보를 알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2024년 지금 3월이죠. 현재 기준으로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정 뭔가가 이게 정답이야 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업무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 범위 중에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필요로 하는 조직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필요한 조직이 있는데 이러한 통합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 이 질문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남들이 커리어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보다 좀 더 경험이 많거나 그 경험이 비슷하더라도 그 사람이 본 누군가의 정보들을 보고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노력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선택을 위한 정보를 넓게 가져가고 많이 가져가는 도움 용도로 쓰는 건 좋은데 이 중에 특정 정보를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커리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상황 아니면 특정 사람들이 잘 돼가는 모습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따라서 실제 선택해야 될 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시장에서 이게 좋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를 가면 좋대요. 라고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근데 그 정보가 사실 특정인의 정보만일 가능성도 높은데 맞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 들어갔는데 나는 남들에 비해서 이게 적성이 안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노력을 해도 그 실제 경쟁력을 못 갖고 계속 그 스트레스만 받고 도태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역량과 특성이 다른데 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들이 좋다 하는 비교적인 좋은 시장을 찾아가는 게 현명할까라는 고민들을 해보자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서 경쟁력을 얻었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행복하지 않아요. 다소간의 경쟁력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장기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들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시장에서 뭔가를 픽하면 좋은데 이게 없이 좋다라고 하는 것만 픽했을 때 나중에 나와 부딪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결국은 내가 그 안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장기적으로는 불만족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보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반대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게 유용하게 쓰이는 시장 혹은 회사를 찾아가는 형태로 발전을 해도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사고를 전환해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서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순서로 좀 진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선택을 하고요. 주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 실제 내가 잘하는 걸 원하는 시장이 있고요. 아닌 걸 원하는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시장 일을 할 때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시장이 얼마만큼 활성화됐는지도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정보를 보고 그 나와 맞는 시장을 찾아서 그에 대한 이직이라든지 방법을 찾고 거기에 조인을 하고요. 그 안에서 실제 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형태. 요걸 하나의 예로 드리자면, 나는 IT 기본 그 기획의 기본은 하지만 최단성은 떨어져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창작해내고 시장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그걸 정리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IA나 SB를 만들면서 기획을 하는 실제 실무 업무에 그 많은 그 정보를 한꺼번에 빨리 뽑아내는 건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변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SI 개발 도메인 쪽에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쪽은 내 아이디어보다 고객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실제 내 아이디어로 뭔가 참신한 걸 만들어내면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냐? 계약은 정해져 있고 약속된 것만 하면 되는데 참신한 아이디어는 부가적인 게 되니까 왜 쓸데없는 일을 해? 라는 구성의 조직이 되거든요. 근데 이 SI 도메인도 돈 잘 벌고 일 잘하면 인정받은 그 시장이 맞아요. 근데 나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때 이 사람한테 맞는 거는 프로덕트 기반으로 거기서도 프로덕트 내에서 IT 최전성보다 굉장히 방향성을 잘 만들어내는 마케팅과 전략을 잘 수립하고 그걸 기획까지 만들어가는 역량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향해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그쪽에 내가 이런 시장에서 필요로 한 사람이 되겠다는 타겟팅 이후에 그냥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진짜 이제 많은 걸 안 봐도 돼요. 이쪽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뭐지?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하니까 다양한 시장 분석 기법들과 또 이 프로젝트 서비스가 운영될 때 얘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분석해야 되고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캐치하고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만드는 그 중심에 집중해서 경쟁력을 얻어가라는 겁니다. 그 회사, 내가 원하는 선택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뭐고 거기서 필요로 한 정보가 뭐고 거기서 원하는 역량이 뭐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더라도 그쪽에 맞춰서 집중해서 쓰면 더 좋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실제 이제 실행을 할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면 있는 회사가 현재 방향성과 맞다고 하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일 자체를 집중하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경력과 경험과 경쟁력을 키워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미 잘 하는 거를 남들과 더 차별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보통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대부분이 요만큼만 해요. 근데 나는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이걸 실제로 녹여서 아이디어를 계속 접목해서 남들과 다른 뭔가의 포인트, 기본을 잘하되 남들과 다른 뭔가의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다른 하나는 남들은 잘하는데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나의 경쟁력을 쌓아가는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실행을 하고요. 만약에 내 방향성과 회사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주변에서 보면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이직을 선택합니다. 이게 내가 나를 알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좋아요. 그 다음번에 내 방향성과 맞는 회사를 선택하는데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여기가 좋은가 하고 가보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시장의 특정 회사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라고 하면서 갔다가 또 이직하고 그걸 반복하게 되는데 제가 원하는 거, 제가 가이드 드리는 거는 이런 방향성을 갖는 회사에 집중을 해가지고 현재 일을 집중하면서 의미있게 하되 가능한 이직을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그만두고 이직하는 거를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조급해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전 집중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생기겠죠. 하지만 실제 집중의 여유보다요, 내가 금전적으로 특정 기간 안에 취직을 못하면 안 돼, 이직을 못하면 안 돼라는 압박감이 더 들어와서 시야를 굉장히 좁게 하고 선택의 폭을 줄여갑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회사를 다니면서 충분히 내가 만족스럽고 원하는 방향의 회사를 찾아서 재도전, 대도전. 근데 이제 도전하는 과정에 뭘 얻냐면요, 성공을 해서 입사를 하면 베스트죠. 근데 실패를 해도요, 내가 실패하는 포인트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할 때 계속 포인트를 고민하면서 언젠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는 거죠.
한술에 배부르는 게 아니라 회사를 난 다니고 있으니까 다니고 있는 회사 가운데서 이 경쟁력들을 계속 높여가는 형태로 실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진짜로 네 불꽃 남자 네 말대로 했을 때 이제 알았어, 방법은 알았는데 실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커리어 패스가 있어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IT 기획자, 계약, SI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계약에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걸 만들었을 때 기획자분이 빨리 채산성을 높여서 빨리빨리 고객과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하는 업무 중심의 도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하우스 프로덕트 형태의 서비스를 하는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안에서 PMPO라는 형태의 포지션을 많이 직함을 많이 갖고 있고요. 자기들의 정보를 그 프로덕트를 더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컨셉 플러스 이거를 그 내부에 있는 조직을 통해서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량이 좀 같이 필요로 한 형태의 도메인이 있고요. 커리어가 있고, 세 번째는 특정 영역에 집중화된 그 커리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AI 기획자라고 하면 AI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요, AI에 대한 기본 컨셉과 AI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일반 기획의 정보 플러스 AI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가요. 이런 데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도메인에서 계속 사람을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는데 뒷부분에 자세한 설명을 할 텐데 제가 본 바로는 이렇게 크게 세 개가 나눠져 있고요. 이 안에 IT 서비스 기획자 PMPO 부분은 그 안에서 업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그 약간의 업무 역량 차이가 있는 형태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 영역에 있는 분들은 직무 용어 자체를 이 구분해서 그 업무 용어 자체의 영매기보다는 그 용어 안에서 들어가는 R&R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커리어를 고민하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IT 기획자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기획 업무니까 SI 회사나 SI 기반의 그 웹 에이전시 회사를 찾아가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이 지금 굉장히 IT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위축됐지만 시장이 조금이라도 풀려가면 굉장히 일이 많은 영역이고 이직이 굉장히 편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핵심적으로 받는 거는 고객과의 소통을 잘하고 빨리빨리 기획성을 개발자들이 원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최상성을 잘 만들어내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소통 잘하는 사람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차별화된 역량으로는 관리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기획자들이 그 프로젝트 매니저를 같이 만약에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잖아요. 프로젝트가 굉장히 클 때는 어려운데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의 프로젝트 할 때 관리 역량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PM이 가져다 주는 이익, 회사 입장에서는 PM이 가져다 주는 이익과 기획자가 가져다 주는 이익을 한꺼번에 제공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잘하면 정말 확실한 차별화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 이게 이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은요, 밑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한 사이트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그 기획자들을 리딩을 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으로 포지션을 가져간다라면 이것들이 차별화되고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져가는 것들을,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커리어 패스로 따지면 IT 기획을 하는 리더로 계속 성장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밑에 후임들을 가르쳐 주면서 나는 나대로 기획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PM과 업무를 같이 하고 나중에 PM 쪽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경험이 많을수록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되거든요.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동시에 기획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기획이라는 전문성을 베이스로 PM으로 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획을 할 때 기획을 내가 메인으로 하면서 그 밑에 서브 기획자들을 케어하면서 여러 사이트들을 관리하는 그 사업 관리의 개념의 일을 하는 형태로 커리어가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가 되면 회사 자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계속 갖다 보면요, 회사의 임원급이나 이런 중요한 리더십들의 역할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들렸던 IT 기획자의 그 R&R 부분으로 보면 이 두 영역에 좀 특화된 거라고 보시면 가까울 정도의 그 역량들을 좀 필요로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요. IT 서비스 기획자 PMPO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그 IT 서비스를 인하우스 기반, 아니면 프로덕트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 이런 것들 기반의 것으로 최초의 프로덕트의 서비스 기획, 그러니까 아이디어, 이거 뭘 만들지라는 아이디어부터 그 개발 리딩,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해
어디까지 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리딩하는 건데, 주요 도메인 부분은 이제 인하우스 기반의 IT 중심 서비스 회사라든지 프로덕트 기반의 회사인데, 규모나 이런 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핵심 역량으로 갖고 있는 거는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걸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형태,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그 기획 역량, 그리고 이걸 개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작은 조직 같은 경우는 에자일이라는 형태의 개발 방법론, 그러니까 에자일이 이제 방법론 아니라 스크럼이겠죠. 그런 방법론 혹은 그 나름의 내부의 조직을 개발을 관리하는 이런 역량까지도 같이 가지고 하는 부분을 핵심 역량으로 그 가져가고 있고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시장이 워낙 다양하니까. 근데 마케팅이나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들의 역량을 전문적으로 가져가면 얘는 이런 업무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이런 거를 특별히 잘해라고 하면서 굉장히 차별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가면 PMPO가 기본적으로 내포하는 베이스 지식 중 정보 중 하나가요, 조직에 대한 관리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관리를 만들어가는 형태의 사업이 또 커져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회사가 IR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에 기원하는 이런 관리적인 역량 중심으로 차별화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보통 커리어 패스를 이제 제가 주변에서 보면 이제 실제로는 PMPO 같은 경우는 PMPO 자체가 커리어의 상위의 그 포지셔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상위의 이 포지셔닝으로 계속 일을 진행을 하면서 그 뭐 비슷한 회사로 수평 이동한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가는데, 올라가면서 역할보다는 권한과 책임이 점점점 많아지는 형태로 좀 이렇게 커리어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다 보면 권한과 그게 쌓이고 그 특정 업무 도메인에서 일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도메인 전문가 혹은 그 중에 이제 세부적인 특정 부분의 전략적인 전문가로 성장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든지 이런 형태로 커리어가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특정 회사에 오래되거나 이런 경험을 많이 쌓고 회사를 이직해서 이제 좀 자리를 잡는 경우에는요,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하는 형태로 커리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으로, 그 업무 포지션으로 보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요 정도 블록에 속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기획자 부분은 이건 뭐냐면 이제 컨셉이 특정 업무 기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해당 도메인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정말 도메인 부분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핵심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술과 도메인 업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디어가 그 예를 들면 AI나 DT,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이걸 하기 위한 기술적인 그 장벽들이 있어요. 그 스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술적인 스킬들의 중심의 역량이 다른 기획자들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얻어지는 핵심 역량이 되고요. 또 금융이라든지 ERP라는 이런 도메인 같은 경우는 금융 ERP 자체를 잘하는 업무 지식이 그 해당 부분의 핵심 역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기획, 서비스 기획을 기본으로 하되 이 기술 혹은 특정 업무 분야의 특정 그 전문적인 역량을 갖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차별화라는 부분은 특별한 차별화 포인트보다 그 부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얼마만큼 더 스페셜화 돼 가느냐, 그리고 그 영역이 점점 더 포괄적으로 넓어지느냐가 핵심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특정 부분에 이제 이거는 이 장단점이 있는 게, 그 노멀한 일반적인 SI나 이런 쪽으로 이직하는 거에서는 특별한 강점이 없는 경우, 강점이 좀 약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당 분야 내에서는 전문가로서 계속 그 도메인을 타면서 이점이 있고, 이 분야가 넘어가는 다른 도메인으로 넘어갈 때는 그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로 성장하게 가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T 컨설턴트 형태로 그걸 기초로 IT 컨설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성장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제가 다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기본 가이드 정도를 말씀드리고 이제 전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국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쟁력 확보의 핵심, 그리고 나의 커리어의 핵심을 나를 중심으로 나를 판단하고 방향을 만들어가면 적어도 나중에 후회가 없거나 갔다가 그 시간을 되돌리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형태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제 기본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기준으로 좀 정보를 넓혀가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력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력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문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때 자문을 구하는 컨셉이 뭐냐면, 그리고 실제 문서를 봐도 저도 느끼게 되는데, 만들어지는 게 지원자 입장에서 내용들이 많이 정리되는데 막상 이걸 뽑는 사람,
평가자 입장에서 내용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가이드를 좀 해드렸는데 사실 성과가 나는 분들도 계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그러니까 세세하게 막 그 선을 어떻게 해라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 컨텐츠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꽃남자 25였습니다. 감사합니다.